자, 여러분 키엑시엠 우리 26강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독립판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독립판문제보다는 이것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미등기 양도했을 자기 명의로 취득이거나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거래가 양도차 계산하고 장기 보이스비용제 기본공제 다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자, 장기 보이스비용제 기본공제가 다 배제되니까 갑필 차장 소기과에서 장기보증제 기본제가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최고 세율 7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 1억이면 과세 표준 금액은 1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고 세율 70% 적용하니까 산출세 구해봐라 그러면 1억에 70%니까 7천만 원 산출세 구해주는 거고요.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다 배제하고요. 근데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필요경비 중에서 우리 필요경비 계산 공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자 이런 거 적용했을 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이니까 매가만기 적용했을 때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일률적으로 자산별로 공제하잖아요. 3, 7, 1 이렇게 했었는데 등기된 토지 건물 같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3, 취득 당시 기준가액 3%를 공제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하면 0.3%,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다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 봐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 같은 거, 자 이거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 드리니까 단기할 부조건 아니고 장기할 부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자, 요거 불이익 주지 않고요. 이거 특히 4번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한 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내가 미등기 양도한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거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장병제, 기본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1세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도 자 이거 불이익 주지 않고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자산으로서 비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등기하지 않고 비상속인에서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공공사업시행자로 이전될 때 이거 상속에 의한 등기여지 돼지꼬리 땡녀에서 증여 X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일 때는 반드시 등기를 했어야 돼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서 사업시행 작용될 때 이런 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올 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보시면 요거요. 다음에 소득은 자,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 계산함에 있어서 결성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성금 발생하면 통산해요. 만약에 건물 팔았는데 마이너스 자, 만약에 4천이에요. 또 그다음에 자, 만약에 그 마이너스 4천 됐고 그다음에 토지를 팔았는데 만약에 요번에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통산해요. 4천하고 마이너스 4천하고 3천하고 통산하니까 마이너스 1천. 양도소득세 안 내겠죠? 이런 식입니다. 얘네끼리는 통산해. 근데 부동산 등과 주식과는 얘네들 또 파생상품과 얘네들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발생해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주식하고 파생상품하고 또 부동산 등 얘네들하고는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고요. 결손금 통산할 때 세율별 공제 우선 원칙이 적용돼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요.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합니다. 미공제분의 소리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요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소멸하는 거지. 또 미공제된 결손금을 자 여러분 양도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이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자, 미공제된 결손금 다음 과세기간으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 미공제된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2월하여 자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다음 연도로 2월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 배우자 직임수간 이율과세 특례하고 또 그다음에 부당해산 부인 특례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씩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악용하는 거죠. 배우자 직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자 양도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을 취득해 가지고 이것을 자 부동산을 싸게 샀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럼 일단 배우자나 직임수에게 증여했다가 또 이렇게 싹 팔고 이렇게 이런 거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배우자 직임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제3적 양도해야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이율과세는 조세 부당한 감소 여부가 없어도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해산 부인 특례와 다릅니다.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고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특례 적용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이혼 신고서 제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근데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수용당하는 경우, 자 수용당해서 양도한다. 이건 뭐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 경우에 그래서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서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양도할 때는 당연히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요 양도하는 경우에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경우 이 두 가지 또 2016년도에 추가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율과세 효과요. 자, 증여받은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제3자가 있을 때, 자, 납세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직결밀속,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근데 증여자, 수증자세 연대납세무 없다는 거 시험에 또 한번 물어봤었고요. 연대납세무 있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증여세 처리,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했건 납부할 증여세 상대건,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옛날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원칙은. 근데 이렇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양도소득세 계산이요. 당초 증여받은 배우자 직결밀속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나 이런 것들은 다 증여자,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결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을 가격, 자 이런 거로. 그래서 2억에 취득했는데 당초 증여자가 증여할 당시에 5억이었고 제 7억에 팔았다. 그러면 취득가격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 2억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당시 가격 5억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자, 요거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특수관계인자의 행위 또는 계산 그 거저의 특수관계인자의 거래로 인해서 조세 부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그 판단 기준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 금액으로 얼마에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이 기준 반드시 기억합니다. 금액으로 3억 원, 또 시가와 대가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야 돼요. 특수관계자 간에 반드시 남남사인 적용 안 돼.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경우, 이런 경우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판단해 보시고요. 등등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조세 부담이 감소했다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관할 세무청에 다시 계산합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고가양도, 그다음에 저가양수는 특례 적용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시가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합니까?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 자, 이걸 꼭 기억합니다. 결론. 이때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저가양도, 고가양도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하여튼 여러분들 시가 대가자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또 그다음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를 자,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 후 우회 양도,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양도세 득에 대한 부당하게 감수하기 위해서 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5년 내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인데, 다만 이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만약에 요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자 직접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은 양도세보다 적을 때요. 그럴 때는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또 이때는 연대납세무도 있어요. 증여자 수증자가. 이율과세 특례와 다릅니다. 그다음에 증여세 처리, 자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자 이거 얘 계산 아예 그냥 증여 우양도 이거 부인해 버리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증여자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정도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어이구 자 제가 많이 넘겨버렸네요. 자, 그래서 증여 후 우회양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핵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 끝까지 다음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